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싱글 스레드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멀티 스레드를 활용을 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읽을 때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객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기본 개념, 프로그램이랑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멀티태스킹에 대한 기본 개념, 또한 파이썬 언어에 대한 기본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멀티스레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때 파이썬 언어에서는 이 멀티스레드의 기능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후엔 멀티스레드를 이용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어떻게 시간을 절약해서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6그루에서 사과를 따야 한다고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에서 모든 사과를 따기 위해서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6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딴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나 혼자서 이 작업을 해야 한다면 총 6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체를 2군데 불렀습니다. 업체 A에서는 일꾼이 3명이 있고 일꾼 3명이 각각 하나씩 나무를 맞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에 대해서 각각 일당 10만원을 주고 또한 이 업체에서 가져가는 커미션으로 10만원을 따로 측정을 해서 총 40만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업체 B의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일꾼이 3명이 있었고 총 40만원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무 한 그루당 1명이 붙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대폭 절약이 되었죠. 돈은 좀 들었지만요. 시간이 흘러서 또 나무 6그루에 사과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과를 딸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체를 알아보았는데 새로운 업체를 찾게 되었어요. 이 업체는 일꾼이 6명이나 있었고 이 6명 일꾼 각각 일당을 주고 또 커미션 10만원을 더해서 총 7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무 한 그루당 1명씩 붙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1시간 만에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었죠. 앞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업체 A와 업체 B를 모두 고용을 했었고 그래서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8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 만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 총 80만원이 필요했죠. 하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업체 한 군데만 불렀는데 동일하게 1시간 만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고 들은 비용은 총 70만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멀티 프로세스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멀티 스레드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따주는 그 업체 하나하나를 각각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 개 운용하는 것, 즉 멀티 프로세스는 그만큼 더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업체에게 지불할 수 있는 나의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은 비교적 부담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컴퓨터에서 실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자원이 할당되어야 합니다. 레지스터라든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요. 메모리 공간 중에서도 힙 영역, 스태틱 영역, 코드에 대한 영역, 스택 영역 등 이런 영역들이 메모리 공간 안에서 확보가 되어야 프로세스로서 실행이 가능한 것이죠. 멀티스레드는 오른쪽 네모박스와 같이 한 개의 프로세스 안에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사과 따기 비유에서 업체 C가 바로 이 멀티스레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업체 C에 직원이 총 6명이 있었는데 직원이 3명씩 한 팀을 구성한다고 해보면 직원 3명이 이루어진 1팀이 이 스레드 첫 번째가 되고 직원 나머지 3명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스레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네모박스는 싱글 스레드인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 네모박스는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멀티 스레드일 때에는 이 스레드 하나하나가 레지스터라든지 스택과 같은 리소스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만 힙이라든지 스태틱이라든지
코드, 영역과 같은 곳은 공유를 하고 있다. 프로세스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 자원을 일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이죠. 만약 이 그림 왼쪽 부분과 같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머신을 사용해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4개를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들마다 메모리 공간에서 힙, 스태틱, 코드 영역을 비롯한 이 자원들을 다 할당을 해줘야겠죠. 반면에 프로세스를 멀티 스레드로 만들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2개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프로세스를 동시에 2개만 실행을 해도 되는 것이고 메모리 공간에서 힙이나 스태틱이나 코드 영역과 같은 곳은 프로세스 안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소스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이 멀티스레드를 파이썬에서는 과연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GIL이라는 것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속한 리소스에 대해서 락을 글로벌하게 관리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단 한 개의 스레드만 연산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 따기 업체를 부른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C를 불러서 사과나무 한 그루당 일꾼 1명씩을 할당은 하기는 했는데요. 이 일꾼들이 큰 바구니를 하나를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일꾼, 두 번째 일꾼, 세 번째 일꾼이 바구니에다가 각자 사과를 담을 때 다른 일꾼이 어디에다가 사과를 쌓아놨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다가 계속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과가 고르게 퍼지지 않고 한 곳에만 치우쳐서 쌓여서 사과가 떨어져 버리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쳐다보고 다른 곳에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사람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즉 이 바구니에 다른 일꾼이 어디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얼마만큼의 사과를 쌓아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로 인해서 사과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쌓여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런 불상사가 멀티스레드를 활용을 할 때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원천 봉쇄하고자 GIL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일꾼은 6명을 도입했더라도 바구니를 한 명이 먼저 쓰고 다 쓰고 나서 다음 일꾼한테 주고 그걸 또 다 쓰고 나서 다음 일꾼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운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꾼 6명 쓴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고용한 나로서는. 왜냐하면 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6시간이 걸리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파이썬을 사용해서는 멀티스레드를 활용한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GIL이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 작업 등과 같은 경우에는 멀티스레드가 여전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GIL에서의 이 락의 대상엔 입출력 작업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를테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은 이 락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데이터를 읽어 들어오는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을 할 때에는 멀티스레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과 따기 비유로 얘기를 또 해보자면 이제는 사과 따기가 아니라 사과 개수 세기로 바뀐 거예요. 바구니를 돌려가면서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센 사과의 개수를 외치면 되는 거죠. 여기는 25개입니다. 여기는 22개입니다.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 안에 다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멀티스레드를 활용해서 파일로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읽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스레드의 적용 범위는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다가 넣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연산 작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스레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멀티스레드를 활용한 데이터 프레임 객체 생성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파치 에로우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정보는, 자세한 정보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치할 때에는 pip3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pip3 install pyarrow라고 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 에로우를 실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우분투 리눅스에서 vim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1줄짜리 코드이고 du.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readcsv 함수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이 csv라는 녀석은 pyarrow에 속한 녀석이죠. 시간을 재기 위해서 time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네요. 에러 메시지를 읽어봅시다. 가장 마지막에 보통 핵심 메시지가 있죠. expected one columns. 그러니까 나는 1개짜리 컬럼 데이터가 들어올 걸 예상했는데 3개나 들어왔어. 보다시피 컴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컬럼이 3개나 있잖니.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불평을 하고 있네요. 즉, CSV의 readcsv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컴마를 구분자로 사용을 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컴마가 2개가 들어가 있으니 컬럼이 3개짜리다. 그런데 아마도 다른 데이터에서는 컬럼이 1개짜리인 데이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개짜리 컬럼 데이터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왜 3개짜리가 들어온 거야?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du.txt 데이터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보다시피 상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컴마가 1개도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이 1개의 컬럼인 것으로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컴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개짜리 컴마 데이터인 줄 알았는데 왜 3개가 들어온 거야? 라고 이 데이터의 양식이 일관성이 없어 라고 불평을 한 것이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스코드 상에서 이 readcsv 함수를 호출할 때 구분자가 컴마가 아니고 구분자를 탭 문자로 하면 좋겠어 라고 지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데이터 양식은 탭 문자를 중심으로 2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탭 문자를 구분자로 주어야 제대로 동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도 실력이죠. 검색 엔진에서 적절한 검색어를 적용해서 검색을 시도하면 적절한 문서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문서를 클릭해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시피 readcsv에 들어갈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input 파일에 대한, 즉 이 경로명만 단순히 지금 준 상태였고요. 이 다른 옵션들은 기본 값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 read options라든지 parse options와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의 구분자, 즉 델리미터를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read options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세부 파라미터들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parse options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세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딱 띄는 녀석이 있죠. 바로 델리미터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기본값으로 컴마로 지정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델리미터를 기본값으로 주지 말고 명시적으로 탭 문자로 델리미터를 지정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read options의 세부 옵션 중에 use threads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기본값은 true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때문에 readcsv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멀티스레드가 적용이 돼서 빠르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분자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적용을 해야겠죠. 미리 적용을 한 소스 코드를 만들어 두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 블록이 2개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블록은 CSV, pyarrow의 CSV의 readcsv 함수를 사용해서 읽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코드 블록에서는 판다스,
판다스의 readCSV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SV의 readCSV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파일 경로명만 주지 않고 이제 parse options라는 파라미터에 대한 값도 명시적으로 주고 있죠. 델리미터를 탭문자로 지정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parse options의 값을 항상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전달할 때 그 형태가 결국 이 parse options라는 클래스의 객체 형태로서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readCSV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CSV 거, 그리고 판다스 거. 그래서 두 개가 있고, 각각 델리미터를 탭문자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것이 에로우를 사용한 결과이고, 밑에 있는 것이 판다스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해봐도 엄청난 속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읽어드린 데이터 파일인 deu.txt 파일은 총 19만 줄이 넘어가는 나름 큰 파일이었는데 이 파일에 대해서 속도를 측정했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대략 한 15배 이상의 속도 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큰 용량의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릴 때에는 이 차이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초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겠다고 했지 그냥 단순히 데이터 파일을 읽겠다라고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보았는데요. 에로의 CSV, 그것의 readCSV 함수의 결과물인 테이블을 테이블 1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판다스의 readCSV로부터 리턴된 것은 테이블 2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타입을 화면에 찍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로의 readCSV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빠르기는 한데 그것의 결과물의 타입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내는 작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비교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CSV의 readCSV 함수의 결과물은 아직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요 한 줄이 추가가 된 것이고요. toPandas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물을 다시 table1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을 했죠. 이렇게 되면 이 리턴되어져서 나온 그 객체가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환하는 작업까지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변환하는 작업까지 소요 시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아파치 에로우를 사용해서 읽어드린 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읽어드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여전히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읽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파치 에로우를 사용하면 손쉽게 멀티 스레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